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입니다. 즉, 데이터를 시각화 또는 시각적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저는 강승일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툴은 태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서적을 출간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분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태블로 소프트웨어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태블로는 다른 툴과 다르게 제일 좋은 것은 ease of use, 즉 사용이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intuitive products로 되어 있고요. 즉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앤 드랍만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원하는 차트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로 변화 또는 변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각자 PC에 있던 것에서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구성원들에게 바라고 있는 사항은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즉 누구나 데이터를 보고 쉽게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안에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첫 번째는 코로나19 영상률 추이 대시보드입니다. 이거는 2020년 6월 1일부터 지금 필터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레이색 막대는 신규 확진자, 빨간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양성률입니다. 이 양성률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하단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즉 검사 대비 확진 비율이 바로 양성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트렌드를 보시면 여기가 바로 2차 유행이 시작했던 곳이고요. 8.15 집회 이후에 바로 다음 날부터 양성률이 크게 치솟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강 국면했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2020년 12월 8일 날 양성률이 4.94%였고요. 이후로 계속 확진자는 계속 늘어났지만 여기 보시면 점차 떨어지는 추세이고 양성률 또한 최근에는 1% 언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트렌드를 보시는데 쉽게 막대 또는 라인 그래프로 저희가 시각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코로나 데이터인데요. 이번에는 맵과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지역별 확진자 수를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구를 기준으로 일간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2월에 이제 특정 종교로 인해서 발생했던 것이 많이 늘었다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을 일반 확진자가 아니라 누적 확진자로 변경하면 빨간색에 대한 부분이 현재 선적되어 있는 대구 지역에 대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이렇게 변경을 하면 해당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누적과 일간 확진자를 쉽게 스왑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화면은 온라인 쇼핑몰 매체별 거래액 비교이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코시스 데이터입니다. 즉 통계청 데이터인데 이걸 가지고 노란색은 인터넷 쇼핑, 파란색은 모바일 쇼핑으로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면 2017년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파란색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요. 대신 노란색 인터넷 쇼핑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추정치 데이터는 2020년 10월과 11월 추정치인데 2.5배 정도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보시면 2017년부터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이 트렌드를 기점으로 보시면 2016년부터 아마 역전이 되었던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비대면 활동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웹에서 점점 모바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역시 동일한 데이터인데 온라인 쇼핑몰 상품군별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통계청 데이터인데 파란색은 음식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여행 및 교통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쭉 보시면 계속 여행 및 교통 서비스가 더 높았지만 여기 2017년 2월 즉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그때부터 역전이 됐고요. 그래서 음식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행 및 교통 서비스 거래액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음식 서비스 대신에 음식료품으로 변경하면 해당 값 기준으로 바뀌게 되고요. 음식료품 같은 경우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 대한 건데 파란색 바이든 후보, 빨간색 트럼프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을 썼던 이유는 민주당이 고유한 색깔이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빨간색은 공화당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헥스맵, 즉 육각형 형태로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여기 보시면 스위치 투 지오 맵으로 되어 있고요. 즉 지오 맵으로 변경한다면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공화당 즉 트럼프 후보가 받은 것은 여기 중부 지역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고요. 대신 바이든 후보는 서해안과 동해안 쪽에서 대부분 승리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총선에 대한 정당별 의석수이고요. 지금은 좌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보기 변경이 정당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을 예를 들어서 세력 기준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정당 기준이 아니라 세력 기준으로, 즉 진보의 보수 영역으로도 바뀔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보기 변경을 정당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서울 지역을 클릭하면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해당되는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를 애초부터 나타나게 되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릭을 했을 때 해당되는 값만 하이라이트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대구 지역의 통합당 11석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석의 통합당 총선 당선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맵을 표현할 수 있고 마크에서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국회의사당 기준으로도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값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BTS의 오피셜 뮤직비디오만 가지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DNA 곡 같은 경우에는 11억 8천만 뷰,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1억 뷰를 돌파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싶다면 여기 하이라이트를 특정한 노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라이프 고존으로 선택을 하면 지금과 같이 2억 3,600만 뷰로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해당 채널로 넘어가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이번엔 JTBC 뉴스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역시 유튜브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데이터에 대한 비교 대상은 라이크와 디slike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파란색이 나타날수록 라이크가 많았다는 거고요. 반대로 빨간색이 많았다는 것은 디slike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파란색이 많았지만 2019년 8월 말부터 지금 쭉 빨간색이 많았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2020년에는 쭉 계속 파란색이 2021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단순하게 색상만 놓더라도 어느 시점 또는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카테고리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고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람의 눈은 가장 시각적인 부분에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되는 색상만 두더라도 저희가 금방 인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타벅스 매장을 시각화한 겁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온 시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국의 매장 수, 그 다음에 시도별 매장 수, 그 다음에 특정한 매장을 기준으로 반경 1km 내 매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를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즉 여기 서울의 533개 중에 무교로가 여기 0이라고 되어 있고요. 즉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내 55개 매장이 각각 떨어진 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시도를 제가 대구광역시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시내에 있는 중앙로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앙로를 기점으로 반경 1km에 지점이 11개가 있고요.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지를 맵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초록색 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스타벅스 로고가 초록색이다 보니까 관련된 맵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 트렌드가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만든 대시보드이고요. 삼성전자 주식 데이터에 대한 최근 3개월 동안의 추이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지금 추세가 라인 그래프만 간단하게 표현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추세를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연도로 따져서도 최근 6년 동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로 두면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라인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스위치 투 캔들 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캔들 차트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차트 안에서도 이렇게 같은 시트에서도 다른 차트로 변환이 쉽게 될 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가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2020년 2월 3일 기준으로 최근 데이터가 종가가 88,000원인데 2020년 2월 3일 대비해서 153% 정도 성장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는 종가, 하단에는 거래량을 기준으로도 이렇게 살펴서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의 고유 색상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RGB 컬러를 사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파란색 계열로 색상을 입혀봤습니다. 이번은 역시 스타벅스 데이터인데 이거는 제 개인 데이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른 화면과 다르게 작게 아마 표시가 됐을 겁니다. 이유는 현재 화면은 모바일 화면 기준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 16일 날 대구 CG점에 있는 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6,400원 되어 있는데 이때 구매한 내역은 콜라 피지오 2개를 구매를 했고요. 총 12,800원인데 여기에 보고 쿠폰을 써서 6,400원 할인된 총 6,4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앞에서 눌렀던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매장과 그 다음 개인적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할인까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구매한 내역을 기준으로 변경 가능 일자, 즉 2주를 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모습이 달라졌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타벅스에 가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영수증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우측에는 실제로 영수증은 없지만 스타벅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대구 지하철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을 표현하고 있고요. KTX가 다니는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퇴근 시간대 많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다른 지역과 다르게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렇게 이용자가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역을 동대구역이 아니라 다른 역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대공원역으로 변경하면 대공원역은 주변에 다른 건 없고 이제 큰 그 장소라고 하면 이제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 즉 야구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특이하게도 월요일은 야구 경기가 없다 보니까 승하차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일에 보시면 6시에서 7시에 하차 인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승차 인원은 여기서 3시간 더한 9시에서 10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경기가 아무래도 3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3시간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은 평일과 다르게 경기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4시에서 5시 또는 일요일은 2시 경기가 많다 보니까 1시에서 2시가 하차 인원이 많고 승차 인원은 여기서 각각 3시간을 더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인구수 변화를 시뮬레이션 했고요. 총 3개의 시트로 만들었습니다. 맵 형태로 했지만 레이어는 빼고 오직 집중해서 제가 볼 것은 원으로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썬버스트 차트, 세 번째는 막대의 길이 차트, 막대의 길이로 나타날 수 있는 바 차트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추가한 것은 뭐냐면 여기 재생 버튼을 누르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해마다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인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50%가 아니었는데
점차 돌아가면서 2020년 기준으로는 50% 이상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가 몰려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역시 이것도 인구 데이터인데 행정안전부에 있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빨가면 이제 빨간색일수록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소멸될 위험이 아주 높다고 되어 있고요. 초록색으로 가면 갈수록 소멸 위험 지수가 낮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상북도 의성군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의성군을 누르면 다음 대시보드에서 경상북도 의성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볼 수가 있고요. 위험 지역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여기도 빨간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수를 나타내는 20에서 39세 여성 인구수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를 해서 성별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기 보시면 60에서 64세 인구가 경상북도 의성군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눌러주면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다른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소멸 위험이 보통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젊은 층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에서 프리미어 리그 진출하고 나서 100번째 골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위에 보시는 것처럼 누적 막대 차트로 만든다든지 또는 이렇게 잘려진 파이 형태 또는 도넛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 또는 리그별로 득점한 기록과 그 다음에 골의 유형, 즉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헤딩을 넣는지를 트리맵으로 표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상대와 어시스트를 많이 준 선수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라인별, 즉 시간대별로도 어느 시간대에 많이 기록을 했는지, 그 다음에 토탈 골수와 그 다음에 어느 포지션에서 많이 넣은지를 맵 형태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실 내용은 포켓몬고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제가 직접 한 4년 동안 포켓몬고를 하면서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표현해봤습니다. 상단에는 전체적인 요약적인 정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지방별, 그 다음에 도관별, 즉 어떤 지방에 어떤 포켓몬들을 잡았고 그 다음에 놓쳤는지, 그 다음에 아직 보지 못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각의 마우스 오버를 보면 포켓몬에 대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왼쪽에는 실제로 포획률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100%에서 제가 놓친 거 빼고 전체 잡은 거에 대한 비율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은 위치에 대해서 맵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않지만 다양한 통계 데이터 또는 각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국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특화해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태블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라이선스가 있다든지 또는 갖고 계시지 않다면 무료 버전을 2주 동안 체험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이라면 또는 교수 또는 교사인 분들은 그 인증만 하시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만든 이런 시각적인 결과물들을 태블로 퍼블릭이라고 해서 전 세계 태블로 유저들이 올려놓은 이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들은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